신건에 들어가서 요 비스무리한 가격에만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4억 초반 정도의 안전마진은 가지고 시작하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사실상 유찰되기가 저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주변에 나와 있는 공장의 가격이라던가 실제 거래된 사례들 이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도 평당 271만 원이라는 요 신건의 가격은 그 자체로서 이미 경쟁력이 있는 가격입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법원으로 보증금 찾고 바로 달려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물건이에요. 만약에 여기 신건에서 유찰이 된다,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유찰이 되는 순간 반갑습니다. 공장 경매와 공장 투자 그리고 공장 개발의 진심인 셔리형입니다. 오늘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돈 되는 공장 경매 물건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3 타경 7733 9번 물건인데요. 주소지가 일단 너무 좋습니다. 화성시 마도면 금당리. 그러면 우리가 마도나 특히 이 마도면 안에 금당리 같은 경우에는 공장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장을 실사용하시는 분들이나 공장을 낙찰받아서 몇 년 동안 임대를 주다가 나중에 시세가 올라갔을 때 매각을 해서 시세 차익을 얻어가는 그런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도 많이 보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사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는 거의 한 1년 한 반 전인가? 24년 한 중반 정도에 경매로 처음에 나왔었던 물건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공장이 들어가 있는 본부지 하나만 공장 경매 물건으로 나왔었고, 이 공장까지 진입하는 그 도로의 지분 소유권들, 이것들은 경매로 같이 나오지가 않았었던 물건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현장에 가서 이 물건을 임장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다행히 이번 경매 사건에서는 여기 공장 용지 외에도 여기까지 들어오는 이 도로들 역시 경매 사건에 다 포함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진입 도로로 인한 분쟁, 도로 소유권이 없어가지고 길막을 당한다던가 이런 염려가 없는 물건이 됐죠. 다시 말해서 완전체로 비로소 나온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요 마도면 금당리가 상당히 공장 투자에 있어서 인기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도를 보면서 빠르게 입지만 한번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우리 경매 물건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물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 필지들이 이 공장까지 들어오는 여기 이면도로 있죠. 여기에 대한 지분 소유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매 물건의 주변을 쭉 넓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공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요 마도면 금당리라던가 요 옆에 있는 이런 청원리,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공장이 많이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고, 여기에서 좀만 옆으로 내려오면 마도 산업단지라던가 요 위에 이제 쌍송공단이라고 하죠. 여기 쌍송리 쪽에 있는 공단들, 그리고 이 옆에 석교리나 이 마도 구시내 쪽으로 올라가는 이쪽에 스랑리, 이런 연계된 리 지역들이 상당히 공장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요 빨간 풍선이 우리 경매의 목적물인데, 여기 위에 이제 IC들이 좀 보이죠. 평택 시흥고속도로의 송산마도 IC라던가 아니면 봉담 송산간 고속도로의 요 마도 IC. 그래서 나름대로 요 마도 자체가 공장으로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서 많이 다뤘었던 이쪽에 이제 송산리 쪽, 그리고 요 남측에 송산 그린시티, 남측 산업단지들, 요런 거는 이제 지적 편집도로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변론으로 여기 남측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해서 분양을 몇 차례 정도 했었는데 다 완판이 됐던 산업단지예요. 경쟁률도 상당히 좀 치열했던 산업단지죠. 그리고 화면에서 봤었던 요런 지역들이 공장이나 창고, 더 나아가서는 토지 투자, 토지 개발 면에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이유는 요 위에 있는 송산 그린시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도시가 또 하나 형성이 되기 때문에 송산 그린시티의 서측 지구, 그리고 여기 세솔동을 중심으로 한 동측 지구, 그리고 남측의 산업 단지 쪽, 요렇게 해서 이제 송산 그린시티 개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를 필두로 해서 이쪽 송산이나 마도 쪽에 대한 토지값 상승에 대한 압력, 개발 압력, 이런 것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많았던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런 개발 압력, 집가 상승에 대한 압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공장이나 토지 쪽 투자에 있어서 좀 결부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 지구, 여기랑도 또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지역들 안에 공장이나 창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었는데, 사실상 이제 올해 하반기에 보상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말인즉슨 여기에 있는 공장 창고들, 특히나 여기를 배경으로 실사용을 하시던 사용자분들께서는 결국에는 이 주변으로 공장 창고를 찾아서 이전을 해야 되는 운명에 놓여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다뤘던 또 제 영상이 하나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을 눌러서 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철거되는 이런 공장 창고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분들이 이 옆에 있는 시흥 쪽으로 다 오실 수가 없습니다. 보상금을 받더라도 또 이제 돈도 문제예요. 이런 데들은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공장 창고들이 사실 뭐 15년, 20년 이렇게 된 공장들도 평당 저렴해야 8,900만 원, 보통은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초반으로 평당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비싸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문제가 이런 데들은 다 이미 쓰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철거당에서 이주해야 되는 수요가 사실상 안산 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또 문제가 안산에서도 이런 소형 창고나 소형 공장 그 이주 수요를 다 받아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시와 호를 건너서 이쪽에 송산으로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이주를 계속 해오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다 맞물리면서 이 마도면에 대한 어떤 집가 상승, 공장 창고에 대한 값의 상승,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 왔었는데, 사실 지난 몇 년간 그리고 지금까지도 경기 상황이나 제조업의 업황들이 또 많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다행히도 그런 시장 환경에 의해서 값이 폭등을 아직은 안 하고 있는 지역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사실 하기로 하면은 몇 시간 동안 또 풀어내야 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다시 오늘의 우리 경매 물건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요 공장 경매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2차선 메인 도로에서 우리 물건까지 들어오는 길 역시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는 요게 이제 2차선 메인 국도인데, 여기에서 이면도로를 타고 요렇게 이제 들어오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로폭 자체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우리 공장의 사이즈 대비했을 때도 도로가 비좁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요 공장이 우리 경매 물건의 목적물이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도로의 폭도 상당히 넓어서 대형 차량이 진출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도로예요. 근데 제가 현장에 여기를 가봤을 때 이 물건에서 유일한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랄까? 그거는 바로 이 도로의 경사입니다. 요 경사 자체가 그렇게 뭐 심한 경사다, 요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가벼운 경사도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이 물건을 실사용이나 임대,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꼭 현장에 가셔가지고, 도로의 폭은 상당히 합격이지만 이 도로의 경사,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완경사일 거고 어떤 분들한테는 또 약간 급한 경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가 쓰는 그 화물의 종류, 내가 적재하고 출고해야 되는 제품이나 부자재들의 종류에 따라서 경사가 좀 심할 수도 있고 완만할 수도 있고, 그건 좀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경사가 있어서 이렇게 층을 둬 가지고 개발업자가 개발해 놓은 단지이기는 하지만, 토목공사를 예쁘게 잘 해놨기 때문에 임야를 깎아서 개발할 때 나오는 어떤 그런 범면들, 쉽게 말해서 내가 잘 쓰지 못하는, 내 땅이지만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옹벽 위의 구간들이 사실상 많이 없는 공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스가 나는 면적도 없죠. 뭐 사실 이제 이쪽에 살짝 요렇게 있기는 한데, 요 정도면은 뭐 크게 있다고 보기에는 힘든 조건이기는 해요. 그래서 170평의 건물을 요렇게 이제 메인으로 쓰면서 요 앞에를 마당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경매 물건 평당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신건에 13억 9,800만 원인데 계산하기 쉽게 13억 9,900만 원이라고 하고 평당 가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의 평수가 도로와 본부지를 다 합산을 했을 때 516평 정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 우리 평당가가 지금 271만 원입니다. 상당히 이 정도면은 저렴한 금액이에요. 왜냐면 이 마도면 금당리라는 동네 자체가 우리가 입지를 살펴본 것과 같이 공장이나 창고 그리고 토지의 값이 상당히 짱짱한 동네 중에 한 곳이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건물까지 다 지어져 있는데 평당 271만 원 꼴이면은 우리가 일반 매매를 찾아보려고 부동산에 이렇게 사무실에 쭉 다녀보면은 지은 지 뭐 한 5년, 6년, 한 10년 안 되는 좀 깔끔한 준신축 느낌의 토지도 계획관리 지역에 들어가 있어서 공장이나 창고로 활용하기에도 좋고 2차선 국도에서 거리도 멀지 않으면서 진입하는 도로의 폭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았다. 그리고 토지 안에 자체에도 번면이나 어떤 못 쓰는 땅의 면적이 사실상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건물의 종별도 공장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지어놓은 공장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의 조건만 얼핏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는데 평당 271만 원에 나온 공장 물건이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부동산 사무실 가가지고 이런 가격의 물건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이제 가슴이 좀 뛰기 시작하죠. 자, 토지와 건물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공장 용지가 460평 정도 되고 있고 계획관리 지역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해서 6개는 도로 필지로서 지분 소유로 나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거 도로가 지분이어서 이거 지분 경매 물건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장이나 창고는 이렇게 도로가 지분 형태로 소유를 하면서 나오는 게 정상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건물 현황을 보면 170평짜리 공장 건물이 하나 딱 들어가 있고 사용 승인일이 2019년 8월이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뭐 사용한 지 5년, 6년 정도 돼가는 그런 준신축 느낌의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죠. 그리고 기계기구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에 비해서 기계기구의 감정가 자체가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13억 9,900만 원을 할 때 기계기구 값을 빼고 평당가를 계산해 보지는 않았어요. 보면은 임차인 현황은 지금 등재된 게 없고 채무자 겸 소유자 분께서 직접 공장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나 토지 등기부를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근저당권 이게 말소 기준 등기이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다 모든 권리가 소멸이 되는 거라서 낙찰자 분께서는 특별히 인수하는 권리는 없는 물건이에요. 대신 이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뭐 유치권 여지 있음 요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건설 회사에서 유치권 신고를 공사대금 채권을 3억 5천을 걸어놨었는데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 근데 나중에 또 이제 몇 개월 있다가 자료가 또 하나 접수가 됐죠. 해서 봤더니 유치권자로 등재된 이 건설 회사에서 확인을 해준 거예요. 우리는 유치권을 행사한 적도 없고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물건에서는. 대신 우리가 이런 물건은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어쨌거나 경매 정보지 상에는 요렇게 빨간 글씨로 유치권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의 담당자 분들이나 대출 상담사 분들께서는 요거 글씨만 보고 이거 유치권 물건이니까 대출이 조금 뭐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대출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경매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영상 초반에서 이 물건의 평당 가격을 확인을 해봤었죠. 얼마였죠? 평당 271만 원. 그럼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을 확인만 해봐도
그 신건의 평당 금액 271만 원이 얼마나 저렴한 금액인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사무실 가서 이 마도면 금당리나 청원리 쪽에서 공장을 일반 매매로 한번 찾아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평당 300만 원 이하짜리 물건을 찾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물론 이제 뭐 20년, 25년 이렇게 오래되고 언덕배기에 있고 들어가는 길이 정말 좁고 나쁘고 공장 본부지 안에 못 쓰는 땅의 면적도 많이 포함이 된 그런 단점들이 많은 물건들은 연식에 비해서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 경매물건과 같은 준수한 조건의 매물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 나와 있는지를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경매물건의 목적물이 이 물건이었죠. 근데 여기 바로 밑에 있는 공장이 현재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5억 원에 나와 있어요. 연식도 똑같죠? 2019년식 평당 364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은 거의 모든 조건들이 똑같아요. 계획관리 지역에다가 도로 지분을 포함해서 413평. 그러면 본부지는 대략 300평 한 후반 정도 나오겠죠. 거기에 건축 면적이 120평이니까 건폐율도 30% 이상이 나올 거고. 그럼 우리 경매 물건이랑 조건이 거의 동일해요. 근데 얼마에 매물이 나와 있다? 364만 원 평당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근데 우리 경매물건은 아까 얼마였죠? 신건에 271만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저렴하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도로가로 나와서 쭉 오른쪽으로 가보면 여기에도 지금 공장들이 이렇게 매물이 몇 개가 올라가 있는데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얘는 조금 오래돼 보이기는 하는데 사용 승인일이 2011년이니까 한 15년 정도 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하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매매가 53억에 평당 410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세부 조건까지 다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략적인 위치와 평당가 느낌만 볼게요. 얘는 딱 봐도 지은 지 몇 년 안 된 느낌이죠. 사용 승인일이 2023년, 거의 뭐 새 것 같은 컨디션일 건데 매매가 10억 5천에 지금 평당가가 385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경매물건이 아까 271만 원 평당가였는데 이 매물은 지금 가격이 어때요? 거의 110만 원이나 더 비싼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매물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주변에 어떤 매물이 있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청원리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여기 삼거리에서 편의점 끼고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 요런 데 이제 공장이 또 매물이 나와 있는데 얘는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접해 있는 물건이네요. 평당가는 423만 원. 그리고 여기 안쪽에 요런 애들도 보면은 얘도 지금 평당 380만 원에 올라와 있죠. 그리고 여기 안쪽에 요런 데도 한번 눌러볼게요. 와, 얘는 평당 470만 원에 지금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5년식이면 이제 10년 조금 넘은 건데 공장 건물은 150평, 가설천막 40평, 그 다음에 기숙사로 쓰는 주택이 40평, 총 부지가 한 800평이 조금 넘네요. 그러면은 공장 메인동에 비해서 토지가 상당히 좀 큰 편이기는 한데 어쨌거나 지금 매매로 올려놓은 게 평당 470만 원에 지금 매물을 올려놨습니다. 상당히 세게 내놓으셨네요. 자, 밑에 있는 것도 보면은 평당가가 391만 원이에요. 얘도 2015년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만 보더라도 그리고 여기 주변에 시세 조사를 한번 해보신다고 부동산들을 다녀봐도 이 마도면 금당리나 청원리나 그 위에 스랑리, 구곡리 이런 쪽으로 가보더라도 우리가 아까 초반에 봤었던 이런 가격, 이런 평당가 물건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매각 기일이 며칠 안 남았죠. 1월 12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인데 감히 제 생각에는 이 물건은 신건에 낙찰될 확률이 매우 높은 물건 같아요. 뭐 요즘에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특히나 공장 창고 베이스로 하고 있는 제조업들, 유통업들이 상당히 힘든 시기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시장이 그리고 업계가 다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와중에 사세를 더 확장하고 공장을 증축하고 물건을 쌓아둘 임대 창고를 더 구하러 다니는 분들도
동시에 존재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힘들다, 어렵다, 공장도 줄이고 직원도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와 동시에 어떠한 업체들, 어떠한 회사들, 어떠한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 좋은 부동산, 좋은 공장 창고를 상승장이나 대세장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또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제가 요 주변의 어떤 시장 상황, 시장에 나오는 대략적인 가격들 이런 거를 좀 봤을 때 지금 신권에 평당 271만 원이라는 가격은 이거는 일반 매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서 우리가 금매 물건 없나요? 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가격 자체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것들만 보더라도 이 정도 컨디션이면은 미니멈 평당 350 이상으로 내놓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권에 271만 원 요 가격인데 지금 갭이 얼마예요? 80만 원 차이죠. 근데 우리 토지 평수가 516평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부동산 경매가 아니라 일반 부동산 사무실 가가지고 이 지역에서 요렇게 생긴 요 컨디션, 요 조건의 물건들을 일반적인 가격으로 산다 하면은 미니멈 평당 350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 신권 가격에서 조금만 더 적어서 만약에 낙찰을 받아온다 이러면은 정말 잘 받는 거죠. 이만큼의 안전마진을 가지고 보유를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지금 얼마죠? 516평 곱하기 80만 원, 4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신권에 들어가서 요 비스무리한 가격에만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4억 초반 정도의 안전마진은 가지고 시작하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사실상 유찰되기가 저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법원으로 보증금 찾고 바로 달려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물건이에요. 만약에 여기 신권에서 유찰이 된다,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유찰이 되는 순간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을 할 거고 대략적으로 뭐 한 9억 8천에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는 이 신권의 가격을 넘어서거나 신권 가격 비슷한 가격에 낙찰이 되는 게 경매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은 뭐 유찰 한번 돼서 기다렸다가 나는 들어가야겠다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뭐 감히 제가 1,000원을 드리건데 신권에 적당한 가격으로 입찰하셔가지고 낙찰 받는 게 훨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저도 다 맞추는 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까지 수백 건 이상의 공장 창고 경매 물건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매 물건은 아마 신권 입찰이 돼서 이 공장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받아가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물건은 우리 욕심부리고 유찰 기다렸다가 9억 몇천, 10억 몇천, 11억 몇천 요 가격에 들어가겠다 요런 거는 현실에서는 좀 일어나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로 신권의 입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주변에 나와 있는 공장의 가격이라던가 실제 거래된 사례들 이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도 평당 271만 원이라는 요 신권의 가격은 그 자체로서 이미 경쟁력이 있는 가격입니다. 이 물건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은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랄게요. 공장 경매를 좀 더 알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고 잘 배워서 내가 실제로 사용할 내 공장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일환으로서 공장이나 창고 쪽을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제가 1월 말에 모집을 시작할 공장 경매 마스터반 2기 이때 제 수업에 오셔가지고 공장이나 창고 경매에 대한 더 디테일하고 상세한 내용들을 또 배워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장 경매 마스터반 2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입장을 해주시고 공장 경매 마스터방 강의 공지가 뜨면 제 단톡방 그리고 제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게시판에도 공지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또 이번 공장 경매 마스터반 수업에서 제대로 된 공장 경매를 잘 배우셔가지고 2026년 올해에도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좋은 공장, 투자하기 좋은 공장을 잘 골라서 투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